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극좌파와 극우파, 남성 우월주의자와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와 유색인. 이들이 과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시에서 85년 전 태어난 한 흑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쌍둥이로 태어난 목사의 딸로 이름은 젤로노우였다. 그녀는 마틴 루터 킹이 초대 회장을 역임한 시민운동 집단인 남부 그리스도교 지도회의에서 일하기 위해 1965년 애틀란타시로 이사를 갔다. 젤로누우는 킹 박사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그의 아내인 코레타와도 친한 친구가 되었다. 젤로누우는 애틀란타 지역 병원들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기 위해 힘써 일했고 그 결과 상처 입은 흑인 환자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흑인 보호시설로 이송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공로는 애틀란타의 시장이었던 이반 앨런 주니어에게 알려졌고 앨런은 그녀를 모델 시리즈 프로그램의 리더로 임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끈 위대한 사회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 빈곤한 이웃의 환경을 개선하고 신세대 흑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젤로누우는 애틀란타 지역의 모델 시리즈 리더로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5개의 공동체를 감독했는데 이 5 공동체 각각에는 의장이 있었다. 젤로누우가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앨런 시장은 그녀에게 의장 중 한 명이었던 켈빈 크레이그를 조심하라고 넌지시 일러주었다. 당시 크레이그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 KK단 미국 지부 최고 지도자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젤로누우는 수년 후 켈빈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한 남자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손 대신 손가락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이 크레이그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한 해 동안 젤로누우와 켈빈은 인종 문제를 비롯한 온갖 주제에 대해 거의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랐으나 켈빈은 그녀의 사무실을 계속해서 찾아왔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앉아 친밀하면서도 존경 어린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켈빈이 자신을 결코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젤로누우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그는 매우 신사적이었어요.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왜 계속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나요? 우리는 의견이 많이 다르잖아요? 라고 묻자 그가 하하 클레이턴 부인, 당신과 대화하는 게 재미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그토록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켈빈이 1968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KK단을 떠난다고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을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설 수 있는 미국을 건설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듯 이 이야기도 사실은 보기보다 사정이 복잡하다. 크레이그는 결국 KK단에 재합류했다가 수년 후 다시 그만두기도 했다. 하지만 젤로누우가 대화를 통해 그를 인종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켈빈 자신도 자기가 태도를 바꾼 것이 그녀 덕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켈빈에 따른 43년 후 젤로누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해왔다. 젤로누우와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와 제 가족을 치료해 주셨으니까요. 젤로누우는 켈빈의 딸에게 자신이 켈빈의 마음을 애써 바꾸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매우 사랑한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배우려는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의 교훈이 된다. 호기심 갖기. 호기심 갖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진실된 의도를 품는 것이다. 젤로누우는 켈빈과 대화하면서 켈빈을 설득하거나 그의 잘못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켈빈이 그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욕구를 품었다. 2016년 CIA 비밀공작부 요원이었던 아마릴리스 폭스는 알자지라 방송국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일부 사람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그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녀의 언급이 대화에 대해 배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폭스는 CIA 요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적의 무장을 해제하는 진정한 방법은 단 하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지요.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만큼 용감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그들처럼 살았을 경우 그들과 같은 선택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들처럼 살았을 경우 그들과 같은 선택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폭스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상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것이 상대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녀는 상대방의 가치를 형성한 문화와 사건, 관계들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한 것이다. 상대방의 가치를 형성한 문화와 사건, 관계들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당신의 생각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폭스의 말에는 우리 자신의 편견을 검토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아보아야 한다. 내 자신의 편견을 없애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가 말하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판단하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듣기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